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천둥 번개송이 고액 체납자들 그리고 그들한테 호구 잡힌 구분 소유주들이란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영상에는 오늘 영상에는 주 안팎으로 천지를 모르고 뻗어나간 고액 체납자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그 법인과 그리고 그 세원기공 반개 법인들의 그 판결문들 그를 보면서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그 판결문의 주문 내용 그리고 사실관계 그리고 구체적 사실 그것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원기공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화의 제도가 있었고 화의 제도에서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됨에 따라 중지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 그리고 95개 근저당 그리고 95개의 저당권들 설정이 되었고 이 피담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화의 인가 후에 하자고 했으나 누가 현대산업개발이 하자고 했으나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그 말소됨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95개 물건들 또는 78개의 또는 그 화의 인가에 나오는 78개 물건들 중 일부가 한 달도 안 돼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대산 강동역 현대코아는 소용돌이 쳤죠. 자, 그 과정에서 화의 제도를 아무것도 모른 채 1층 윤씨나 신씨 같은 1층 신씨나 1층 윤씨 같은 자들은 관계법인의 세원기공 이하 관계법인의 뭐라도 되느냐, 무척이나 대단하냐, 깝치고 그 썩은 동아줄인 것도 모르면서 잡아갔다. 그리고 그에 동조한 몇몇 아무것도 모르는 구분 소유주들, 그 중에 일부는 세원기공 반개 그 법인의 임원들, 부실 채무자들의 상습 고액 체납자들, 이 자들한테 빨판 장어처럼 붙어서 그들의 떡을 먹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주들은 월세라도 받자라는 자 부실 체납자들이 뭐라도 되느냐, 월세라도 받자 하면서 권리 분석은 내팽개치고 그럴수록 정당하게 기본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꼼수를 부렸다. 그 꼼수에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둥벌거숭이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이 고액 체납자들은 자 화의 제도라는 그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되고 그리고 편법으로 이 법원을 농락하고 그리고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 업체를
속여 먹은 이자들은 천지를 분간 못하고 날뜁니다. 자, 안팎으로. 자, 그러면 그 안팎으로 뻗어나간 이자들의 작태를,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거는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는 원고의 청구 소송 편을 다루고, 그리고 밖으로 그 2007년도에, 그리고 이 자들은 외부에서는 어떠한 행각들을 벌여갔는가, 맛배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영상과 앞으로의 영상이 쭉 강동역 현대코아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2007년도에 접수를 했고, 자, 4월 26일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확정 판결은 2008년도에 돼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원고 KMS ENC. 자, 이 법인은 또 어떤 법인일까요? 자, 그리고 피고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자, 원고가 KMS 대표 이승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접수를 했으나 항소 취하로 간주되었다. 자, 2007년도입니다.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들어가기에 앞서 KMS ENC의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자, 뭐냐면,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기 중 특수 관계자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6천만 원의 매출 거래가 있었으며 단기 말 현재 언제? 단기 말 언제? 2006년 12월 31일. 자, 여기에 채무 잔액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17억 4,400여만 원이다. 자, 이 특수 관계자가 누구일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3. 자, 이렇게 되죠. 되죠? 자, 주식 주주들 나오고, 자, 특수관계자와의 잠시만요. 조세요.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단기말 현재 회사 KMS 예시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속회사 누구죠? 휴먼 넥서스. 여러분, 자, 기억하시죠? 자, 휴먼 넥서스 잠시 한번 볼까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먼 넥서스의 체납권. 자, 휴먼 넥서스 이행강제금 부과 2006년 10월 24. 전호동 현대사 휴먼 넥서스 대표 정태자에 대해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어디? 1층, 2층 휴먼 넥서스. 그죠? 자, 정태자. 자, 2006년.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휴먼 넥서스 위반 건축물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자, 2006년도에 했고, 구정 질문에서 강동구 의회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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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나요? 강동구 현대코아 아파트 건축기행 강제금 체납액 언제? 2013년에 자, 2006년부터 보셨죠?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을 할 때는 남의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연관성을 추적해 가면은 쉽게 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무슨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로 치면 뭐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 쓰는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곱하기 덧셈 뺄셈만 알아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덧셈 뺄셈의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그 기본을 알기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이 힘들어도 그 원리만 알면 간단해지는 거랑 같은 이치죠. 자, 보십시오. 현재 총 체납액은 13억 5,060만 원이다. 자, 휴먼 넥서스. 자, 어? 뭐죠? 수십 명의 구분 소유자들한테 압류했다. 왜? 전세권 압류. 왜? 왜 압류했죠? 제3 채무자 관계로. 왜? 전세 보증금. 여러분 구분 소유주죠.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월세 만세 했다가 좆된 케이스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다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들어오신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압류했다. 시어터 웨딩 프라하도 이렇게 해서 추심하고 징수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체납을 해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체납 고지서입니다. 다. 자,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휴먼 넥서스. 응? 응? 자, 맨 마지막에 보이시죠? 휴먼 넥서스. 총체나 건축이행 강제금 11억 3,800. 아휴, 진짜. 자, 이런 거를 모르고, 자, 이런 거는 권리 분석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 거를 얘네들이 뭐 대단한 마냥 황금밧줄이 마냥 철도까지 붙어서 빨판 장어들처럼 기생해간 빨판 장어들처럼 철석 붙어서 1층 신씨 윤씨 잘 들으라고 니네들. 응? 자, 권리 분석 감사 보고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임 중 특수관계자 누구? 휴먼넥서스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명 주식회사 휴먼넥서스 임대 매출 6천만 원. 6천만 원. 자, 그리고 단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12월 31일, 즉 12월 31일에 했던 감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자, 장기 차입했다. 대표이사가 얼마나? 73억. 73억. 그죠? 자, 장기 차입했다. 누가? 주식회사 장기 차입했다. 대표이사가 장기 차입했다. 누가? 이풍우. 장기 차입했다. 어디한테? 휴먼 넥서스한테 장기 차입했어. 왜 했을까? 41억 5천. 41억 5천을 미지급했다. 미지급했다. 누구한테? 휴먼 넥서스한테. 2억 8천. 자,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감사 보고서에 자,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슴으로부터 취득한 이슴, 지난 회사, 세용기공의 자회사,
취득한 토지 건물은 당기 취득 이전에 서울지방 동부지법의 가처분 및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 화의 제도 때문에 틀어진 상태에서, 그죠? 현재로서는 동가처분 및 경매 개시의 최종 결과와 이로 인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이숨 이브마트 대표이사, 그리고 누구죠? 김혜자, 뭐 공정봉씨 등 같은 현대코아 아니 현대산업개발이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된 상태에서 말소가 되어서 화의 제도 중에 그 재산 보존 처분에 의해서 그때 하필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 등기에 대해서 등기가 말소가 된 거에 따라 뭐 했습니까? 등기 말소에 의해서 등기 말소에 대한 것을 살리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장기 차입금.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자, 단기 및 현재 장기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한신상호 저축은행 얼마? 18억 5천. 44억 17억 5천. 그죠? 자, 휴먼 넥서스한테 장기 차입금 아까 전에 41억 5천. 이풍우 대표이사 73억. 장기 차입금 잔액 이렇게 돼 있다. 연도불 상환 계획은 2008년에 이렇게 갚겠다. 자, 약정사항. 자, 펜타곤 시티 나오죠. 펜타곤 시티. 대주 대출해준 자 KMS ENC 2005년 8월 4일. 차주 빌린 자 펜타곤 시티 2005년 8월 4일.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자, 2007년을 봤고, 그리고 2008년을 한번 봅시다. 또 뭐가 있나 한번 보죠. KMS ENC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한 거. 다. 자, 이제 장기 매도 가능 증권 이런 내용도 또 나옵니다. 자, 상조세. 자, 매도 가능 증권 나오고, 주식을 취득했다. 자, 우민 프라하 웨딩홀, 알프스 세븐 리조트. 자, 이게 다 뭐였을까요? 취득원가. 자, 자, 그리고 또 KMS ENC 대주, 차주는 펜타곤 시티. 자, 이게 다 뭘까요? 또 특수관계자회결의 주 휴먼 넥서스. 주 휴먼 넥서스 임대 매출. 자,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게 다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2014년에 갑자기 2014년을 왜? 자, 아까 그 감사 보고서에서 펜타곤 시티 봤나요? 어? 차주 펜타곤 시티가 돈을 빌렸다. 무슨 말이냐면 차주 보이시죠? 장기 대여금. 차, 차, 응? 차주 나왔죠? 자, 차주 응? 대출해줬다. 누구? 대주인 KMSENC가 차주인 채무자 펜타곤 시티한테 60억 60억을. 자, 뭐냐? 뭐냐? 자, 이런 내용이. 자, 이거를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자, 펜타곤 시티 나오죠. 자, 서울지방구세청장 외 일명. 자, 일명. 그리고 사건 번호 이렇게 되고, 그리고 펜타곤 시티 방강옥이다. 방강옥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음? 자, 결과 원고 일부승.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뭐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펜타곤 시티에 한 2008년, 자, 저기 원고가 펜타곤 시티 방강욱,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삼성세무서장. 자, 2015년에 한 거. 자, 주문 내용이 뭐냐?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펜타곤 시티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 법인세는 뭐 어떤 겁니까? 법인이 소유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죠. 자, 법인세에 대한 것을 취소한다. 얼마는 부가처분 중 9억여만 원은 취소한다. 1억 8천하고. 그럼 뭐죠? 일시백조 만십억 백만 천만 1억 10억 10억 5천 중에. 자, 그리고 그러나 청구 취지 법인세가 응? 자,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그린공영 SM홀딩스 한신상호저축은행 나왔죠. 우리 그 대출해준 자 KMSENC.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린공영 프로퍼티 주식회사. 자, 간단히만 보는 겁니다. KMSENC의 그 위상이 어떻게 됐느냐, 현재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세용기공 이하 반계법인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SM홀딩스 및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대출 기관이 되겠죠. 예. 2004년 12월 14일. 자, 여러분, 우리가 2004년 즉 언제입니까? 화의로 조지고 현대산업개발이 개피 보고 그 부실 기업이 각종 가압류라는 가처분에서 말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채무를 상환하고 어떻게 변제를 하고 어떤 이자율로 갚을까 성실하게 하지는 않고. 자, 이럴 때 이때 또 뭐합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뉴코아 및 시대유통, 한국부동산 신탁의 신탁해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서현동 266-1, 266-2 분당 퍼스트타워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와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내용의 분당 버스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다. 응? 누가? 그린공영 SM홀딩스 한신상호저축은행이. 응? 그런데 그린공영과 한신상호저축은행 SM홀딩스 원고를 펜타곤시티로 지정 매수하여 6호와 및 시대훈, 세원기공의 대표이사 방강욱이 펜타곤 시설을 지정 매수인으로 하여 6호와 및 시대유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SM홀딩스, 그린공영, 한신저축이 펜타곤시티 발행 주식을 같은 비율로 인수했다. 다만 SM홀딩스는 펜타곤시티 발행 주식을 신현재 임성순의 명의를 차용해서 인수했다. 뭐? 이게 뭡니까?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인수했다라는 거를 차명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 방강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던 KMS ENC, 방강욱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문 내용은 많은 이유를 담고 있어요. 이유, 사실관계로서. 그래서 이런 판결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현대화를 더 복잡하게 미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데 이 영상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과후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던 KMS ENC는 2005년 5월 4일 SM홀딩스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고, 즉 뭐다? SM홀딩스의 계약상의 지위를 영업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죠. 응? 그리고 이 리모델링 사업에는 그린공영, 한신저축 대출기간 빼고 그린공영, SM홀딩스가 했으나 펜타곤 시스가 1인 지정 매수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적용하면 어떻게, 강동역 현대코아에 뭐 리모델링 하자, 무슨 매수업자 나타나면 3개, 4개 업자가 짜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1인 매수업자를 지정하는 꼼수, 매수업자 나타났다 개뻥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3개, 4개 업자가 짰다라는 것이죠. 그 내부에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즉 다시 말해 뭐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그런 게 되겠죠. 이득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그린공영과 한신저축은 이를 승낙했다. 이거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금 주식회사는 또 알프스 세븐 리조트 강원 고성군, 이제 대형 알프스 나오죠. 뭐 우민내 해가지고 뭐 아까 나왔던 거, 펜타곤 시티 FN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다 차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폭넓게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가합 부동산 명도 주식회사 단성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옛날 영화 추억 돋죠? 주식회사 단성시네마가 있었습니다. 원고 피고. 자, 피고 원고 단성사가 피고를 상대로 단성시네마 대표이사 정태자, 주식회사 KMS ENC 이풍우, 피고 3 휴먼넥서스 정의진, 피고 4 정의진, 피고 5 김만선씨. 자, 여러분, 밖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대략 한번 보실까요? 대략만 한번 보겠습니다. 응? 자, 이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원고가 주식회사는 누구? 단성사가, 단성시네마 정태자, KMS ENC 이풍우, 휴먼넥서스 정희진 그리고 김만선 씨를 상대로 했는데 뭐냐? 단성시네마 대표는 정태자는 별지 목록 기재에 전부를 명도하고,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KMS ENC 휴먼넥서스 정티진 뭐 김만선 씨는 명도하라. 누구한테? 단성시네마 단성사 대표한테 반환해라. 한마디로 부동산 물건을. 그리고 피고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자, 이런 청구 취지는 뭐냐? 단성사 대표 옛날에 단성사 그 영화사는 단성시네마 정태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월 1억 4,500을 감액한다. 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내용을 나랑 하는 겁니다. 자, 인정사실. 자, 응? 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에 단성시네마 대표 정태자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20억, 임대료 월 1억 6,500에 대한 관리비 3,520만 원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7, 8, 3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했다. 그런데 단성시네마 정태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대차를 했다. 그게 누구야? 피고들. 응? 이 피고들 누구? KMS ENC 대표 이풍호, 휴먼넥서스 대표 정희진 그리고 김만선 씨. 응? 전대차를 했던 겁니다. 어디? 밖에서 단성사에 가서. 응? 그 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소유권이라든가 임대차가 틀어진 상태에서 밖에서 어떻게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각 채권자들한테 갚으려는 돈을 제대로 갚으려는 그 채무자로서의 성실한 권리는 망각하고 의무는 망각하고, 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성시네마의 자, 결론은 뭐다? 단성시네마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점유는 어떻게 됩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8층 정희진, 8층, 7층 정희진, 정희진, 6층 전대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성 시네마의 정태자를 상대로. 어? 휴먼 넥서스. 어? 휴먼 넥서스. 4층 KMS ENC. 3층 KMS ENC. 1층 피고들 외 소외인들. 단성 시네마 KMS ENC 휴먼 넥서스 정희진 김만선 씨. 지하 2층 피고 F 소외.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KMS ENC와 휴먼 넥서스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까요? KMS ENC. 김만선 씨, 이풍우. 응? 자, 이런 사람들. 응? 또 누구야? 단성 시네마 한번 볼까요? 단성 시네마는 어떤 회사였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홍사영. 응? 홍사 홍사영, 이면우 다 들어봤죠? 신현재, 응? 정태자, 응? 홍사영, 홍사영. 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자, 지금까지 했던 건 밖에서 해온 행각들 그리고 일부를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5, 6년, 7년도 이때쯤에 분당 버스타워에 그 시마 1020에 그거를 오피스 빌딩으로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분당 버스타워. 그러니까 분당 버스타워의 기존의 이름은 시마 10이었고 1020이었고 그거를 매수해서 리모델링 후 매각할 때 오피스 빌딩으로 분당 버스타워로 해서 리모델링 후 매각을 했던 것이죠. 2005, 6년, 7년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는 알프스 리조트에 가서 또 그 알프스 리조트를 망가뜨리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본당 포스터에 어? 퍼스 저기 어? 1인 매수업자인 펜타곤시티 방강옥이었으나 실상은 한신상호저축은행 대출기간 빼고 그린공영 프로퍼티, SM홀딩스, SM홀딩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 SM홀딩스는 그 영업권을 양도를 했고 누구한테? KMS ENC 실상 지배하는 방강옥 씨한테 그 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는 이렇게 그 각종 그 강론용 현대화 화의 중에 재산 보존 처분이 돼서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되는 바람에 중지 말소되는 바람에 등기가 꼬이는 바람에 현대산업개발 최대 잔존 화의 채권자 그리고 나서 다른 화의 채권자들한테 성실하게 상환하고 그리고 조세 채권도 조세 체납액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그 의무는 망각한 채 어? 각종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이제는 단성사에 갔다. 단성사에서 자신의 법인들, 자신의 친인척들, 반개기업, 세운기금의 반개기업한테 또 전대차까지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성사로부터 명도당에서 내쫓겨졌다. 그마저도. 어? 이제 좀 보이시죠? 현대코아가 강동영 현대코아가. 자, 그러면 이 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했습니다. 자, KMS ENC가 방강옥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회사. 그리고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상태로. 자,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화의에서 각종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되는 바람에 소유권 그리고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됨에 따라 그 피담보 채권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법인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저당권까지 이제 말소해 달라라는 기세등등한 천지를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다? 원고패. 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해 달라. 언제? 2007 가압 6305. 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청구 취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자, 기초사실. 자, 소외 주식회사 세원기공은 서울 강동구 건물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상가 부분. 자, 이건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사 도급계약, 뭐 1차 추가 동사 도급계약, 뭐 이거는 예전에 봤던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세운기공의 화의 개시 신청, 회사 재산 보존 처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화의 인가가 발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다루었던 거. 자, 피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피고는 99카 2969의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피보존 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왜?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보존하고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99년 12월 3일에 이 사건 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강동등기소 2000년 4월 10일 접수 화의 인가 결정을 원인으로 말소가 되었다. 왜? 가압류 가처분이 말소가 되니까 재산보존 처분에 의해 화의 제도상에. 그래서 이종문과 있음 김만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다. 이종문과 있음으로 누가? 세원기공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잠깐 한번 그 부동산만 살짝 볼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153호가 자, 1층 153호가 1994년 3월에 세원기공의 보존금기였으나 날짜 2000년 9월 4일에 이종문 씨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화의 그 처분금지 가처분이 말소됨에 따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종문한테 이동이 되었고 그리고 2006년 9월 12일에는 KMS ENC한테 매도가 되었다. 자, 2층은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2층은 자 205호 그리고 이 205호는 제 기억으로는 201호로 나중에 합병이 되죠. 자 201호 한번 볼까요? 합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205호 그죠? 합병이 되었죠. 자 이거는 201호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조휴먼 넥서스 건축이용 강제금에 조휴먼 넥서스가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고 그리고 나서 건축이용 강제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무단 용도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201호가 201호로 201호 5호 여기 보이시죠? 5호 205호가 205호 등의 여러 개의 호수들이 201호로 합병이 되었다. 보이시죠? 자, 2013년 12월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5호는 원고 KMS ENC로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격려가 되었다, 양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11월 18일 가처분의 말소의 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종문과 이슴을 상대로 말소된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다루는 소송을 제기해서 예전 영상에 다루었습니다.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어 가처분 등기가 회복되었다. 자, 피고의 근저당 설정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격려. 자, 이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바꿔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바꿔서 세운기공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세운기공 보유 상가에 대해 상가 95개 상가에 대해 1998년 10월 1일자 2차 추가 도급 계약에 의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 93608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당 설정 청구권도 했죠. 그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이제 나오죠. 보수 채권 담보하기 위해. 자, 했다. 자, 그리고 중복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되고 보수 청구 채권을 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및 보수대금 참변에 저당 설정권도 했다라는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 다루었죠. 자, 했다. 자, 피고는 2003년 이 부분 2003년 8월 12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을 해서 설정 계약 원인으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채권 제공의 8억 2,300에 채무자 세운기공 근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의 근저당 설정 등기 및 판결에 의한 민법에 거꾸로 해서 56억 채권 최고액 56억 그리고 채무자 세운기공 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의 저당 설정 등기도 했다. 자, 그런데 KMS ENC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까요? 자, 그거를 봅시다. 자, 이종문과 이슴은 2006년 9월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봤죠? 1층하고 2층, 1층 153호, 그리고 2층은 201호 등을 합병되기 전 201호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했다. 주장 및 판단. 자, 이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누가? KMS ENC가. 자, 원고의 주장, KMS ENC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잠깐만요. 뭐라고 주장하는지 봅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는데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이 사건 보호해야 될 이 사건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보존해야 될 권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수 채권이라든 이런 거를 해서 저당 설정해서는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보존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했던 거 설정 등기는 위 소유권 격려 후에 종료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의 해석을 보죠. 인정사실. 자, 피고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에 따라 99갑 2969호로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 피보존 권리로 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내려진 사실. 그리고 세용기관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가처분 이의 소송을 해서 저당 설정권을 추가한다. 했던 거. 그리고 근저당 설정 외에 근저당 이 사건 근저당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한 사실. 응?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시죠. 판단. 살펴건대 가압류 결정의 피보존 권리와 본안 소송물의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 효력은 본안 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가.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존 권리를 내세워 가압류 신청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 이해 절차에서도 신청 이후에 피보존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보아야 할 것이고. 자, 이렇게 되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는 세용기금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는 현대산업개발의 세용기공에 대한 부동산 공사 수급인으로서 그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 설정 청구권에 기한 것으로 각 그 설정 원인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자,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와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 모두 피고의 세용기공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법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피고의 보수 채권 그리고 각종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연속상의 일원으로 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청구 기초는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할 것인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이 사건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에 추가 변경 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피보존 권리로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에도 가처분 일자에 소급해 그 순위 보존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 그리고 또 해임 변수인은 화의 결정에 관한 주장도 했나 봅니다. 자, 원고의 주장. 세운기공에 대해까지는 화의 채권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세운기공에 대한 화의 인가 결정 확정되니 된 뒤 세운기공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승소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해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화의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에 기해 화의 인가 결정 확정 후에 이 사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 화의 인가 결정 확정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자, 법원의 판단. 살펴본데 구 화의법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해 화의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화의 채권으로 하는 바 화의 절차 중에는 화의 채권에 관해 세원기공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화의 개시 전에 화의 채권에 관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화의 절차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 효력은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하며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위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이른다. 한편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온 화의 절차는 그 목적을 달성해 당연히 종료되므로 화의 인가 결정 확정 후 취득한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세원기공에 대한 이 사건, 이 사건 공사덕은 보수 채권 담보하기 위한 청구권 후 1998년 11월에 하위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사실, 하위 인가 결정은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가처분은 내려진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하위 인가 결정 확정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 하위 인가 결정에 의해 인가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KMS ENC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건은 하위 인가 결정 후에 내려졌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하위 개시결정 전 원인에 기여한 그런 사실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연속상에.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마찬가지인데, 공사대금 그리고 보수 채권을 담보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중지되었으나 이것은 그 연속성상에 해석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위 인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니 하위 인가 결정 후에 되었던 바 하위 개시 전에 하위 개시 결정 이전에 근거한 채권이 아닌 하위 개시 결정 이후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KMS ENC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가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만 저당권으로 해서 사라가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했으나 기각이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둥 벌거숭이 강동역 현대코아 안팎에서 날뛰어간 상습고액 체납자들, 그리고 호구 잡혀온 구분 소유주들. 왜? 강동역 현대코아의 구분 소유주들은 마치, 그러니까 구하위법이 이렇게 채무자 주 세원기공과 있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말소가 되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감으로 해서 뭔가 대단하게 느껴서 그게 마치 황금 밧줄이 있냐, 뭐 대단한 놈들로 치부를 하고 밧줄을 잡았으나 그게 썩은 밧줄이었다. 그리고 그의 유착한 몇몇 구분 소유주들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들한테 위반 건축물을 전가해야 되는 입장이 처해졌다. 그리고 각종 권리 분석과 기초 자료는 망각하고 누구 말만 듣고 월세라도 받자라고 해간 구분 소유주들은 이 천둥 벌거숭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한테 호구 잡혔다. 구분 소유주들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안팎에서 활약해간 이 천둥 벌거숭이들한테서 독립하는 것만이 구분 소유주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이 천둥 벌거숭이의 뒤에는 이자들한테 투자한 고액 채권자들이 있다. 부실 채권자들. 그래서 구분 소유주들은 강동역 현대코아의 분양 계약에 실패한 자들이고 입장이고,
이 천동벌거숭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투자한 대출해준 부실 채권자들은 부실 채권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계피를 보고 있고, 거기에 혹여나 매수자가 나타났다, 월세라도 받자,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이 부실 채권자들과 이 부실 고액 상습 체납자들한테 더 이상은 당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